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로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마을 주변의 숲을 탐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로시는 특히 마법의 숲이라고 불리는 곳에 끌렸습니다. 그 숲은 신비로운 이야기와 전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숲에는 마법사들이 만든다는 신비로운 빛이 춤추는 호수가 있고 희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헤엄치고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고했지요. 그 이유는 숲의 깊은 곳에는 고대의 용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로시는 호기심에 이끌려 마법의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간식과 데리고 싶은 작은 나무 조각을 자신의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녀는 숲의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에 놀랐습니다. 환상적인 색깔의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숲의 숲을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로시는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점점 숲의 중심부에 가까워지며 신비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로시는 밤의 그림자가 길어질 때쯤 호수가 보이는 언덕 위에 도달했습니다. 호수의 물은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반짝이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대의 용이 호수 중앙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장엄했습니다. 그러나 로시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커다란 장관에 감탄했습니다. 용은 그녀에게 다가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모험가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로시는 자신의 호기심과 이곳을 탐험하고 싶은 열망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은 로시의 용기에 감명을 받고 그녀에게 특별한 보물을 건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원이 담긴 작은 빛의 구슬이었습니다. 로시는 그 구슬을 손에 쥐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용은 그녀에게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않고는 세상의 경이로움을 찾는 모험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로시는 마법의 불빛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도 자주 마법의 숲을 찾아가 다양한 생명체들과 친구가 되었고 풍부한 자연의 신비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숲의 아름다움과 안전함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었습니다. 로시의 모험은 이렇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헛된 두려움을 넘어 숲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마법을 발견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마법의 숲의 친구라 불렀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외곽에는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숲은 빛나는 나무와 노래하는 새들로 가득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마법의 숲은 수수께끼와 숨겨진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루이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이었습니다. 루이는 마을의 신화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특히 숲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루이는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루이가 숲의 경계에 다다랐을 때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빛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각 나무는 다른 색의 빛을 발하며 기이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나무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갔고 그때 아름다운 나비가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비를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가자 그는 거대한 버섯들로 이루어진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버섯 마을에는 작은 요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루이의 방문에 놀라면서도 반갑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루이에게 자신들의 마법 물약을 소개하며 그것이 숲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이는 물약의 비밀에 대해 배웠고 요정들은 그에게 용기의 물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용기의 물약을 받은 루이는 숲을 더 깊이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곧 거대한 호수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호수는 눈부신 푸른색으로 빛났고 물속에서는 환상적인 생물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통소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따라 호수의 중심으로 갔습니다. 호수의 중심에는 수중성이 있었습니다. 성은 물고기와 해초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곳에 사는 물의 여왕이 루이를 맞이했습니다. 물의 여왕은 루이를 테스트하기로 하고 그는 물속에서 3가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루이는 자신이 몰랐던 용기와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모두 마친 루이는 물의 여왕으로부터 시간이 멈춘다는 전설의 시계를 선물 받았습니다. 시계는 세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루이는 시계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루이는 자신이 경험한 마법의 숲의 비밀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고
사람들은 숲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모험을 통해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루이와 그의 마을은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숲의 전설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새로운 모험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마을 근처에는 광활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수많은 동물들과 환상적인 생명체가 살고 있었으며 특히 루틴이라는 이름의 작은 요정이 그곳의 주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루틴은 작은 몸집에 반짝이는 날개를 가진 요정으로 항상 웃음과 즐거움을 전파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주된 임무는 숲속의 모든 생명체들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는 것이었죠. 그런 그의 옆에는 언제나 충실한 친구인 부엉이 베르나르가 있었습니다. 베르나르는 밤이면 루틴에게 숲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숲의 중심부에는 마법의 호수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소원을 빌기 위해 이 호수를 찾아왔지만 항상 중요한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진실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마을에는 엠마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엠마의 가장 큰 소원은 사라진 부모님을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몇 년 전 숲에서 사라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엠마는 저 먼 숲속에서 빛나는 마법의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엠마는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숲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무서운 동물들의 울음소리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베르나르가 엠마를 발견하고 루틴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루틴은 엠마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진실한 마음을 깨달았고 호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숲속을 가로질러 루틴과 베르나르의 인도를 받은 엠마는 마침내 마법의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엠마는 두 손을 물에 담그며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순간 호수의 물결이 반짝이며 빛나기 시작했고 물속 깊은 곳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호수의 마법은 엠마의 진실하고 선한 마음을 알아보고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준 것이었죠. 엠마는 부모님과 함께 마을로 돌아왔고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틴은 여전히 숲속에서 그 자신만의 임무를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 덕분에 숲은 언제나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라벨레트에는 루미에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궁금한 것이 많은 아이로 자연과 별을 사랑하여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새로운 별자리를 찾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을은 작고 조용했지만 루미에르의 상상 속에서는 언제나 모험이 넘쳐났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름없이 별들을 관찰하던 루미에르는 무언가 독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유난히 밝게 빛나는 새로운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별은 점점 더 밝게 빛나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루미에르는 그 별이 떨어진 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겁이 없는 성격이라 홀로 숲속 깊은 곳까지 탐험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숲은 나무가 빽빽했고 어두웠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남긴 빗줄기를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은 루미에르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그녀는 점점 더 깊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별이 떨어진 곳에 다다른 루미에르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크리스탈처럼 보이는 물체가 놔져 있었고 그것은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조심스럽게 그 크리스탈에 다가갔고 손을 뻗어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번쩍이는 빛이 루미에르를 감싸더니 그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용기와 지혜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앞에 작은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별의 정령이었습니다. 안녕, 루미에르. 나는 이별 세피로스의 수호 정령 미라입니다. 라고 정령이 말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함일 거예요. 우리 별은 마법의 힘을 잃고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면 많은 별들이 다시 빛날 수 있을 거야. 루미에르는 망설이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령 미라는 그녀에게 별의 가루가 담긴 작은 주머니를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가루는 별의 마법을 되살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어.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려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용기를 깨워야만 해. 루미에르는 미라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들은 프랑스 전역을 돌아다니며 잃어버린 별빛의 조각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여행지는 고대의 돌 기둥들이 늘어선 브르타뉴의 신비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오래된 전설 속에 묻혀있던 스타더스트의 첫 번째 조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정에서는 프로방스의 라벤더 밭을 지나며 밤의 바람 속에 숨어있던 두 번째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루미에르는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또 다른 별의 마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루미에르는 모든 조각을 모았고 다시 미라의 안내를 받아 첫 번째 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별의 가루를 별의 크리스탈 위에 뿌렸고 그 순간 눈부신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별들은 다시금 빛나기 시작했고 루미에르의 마을은 물론 프랑스 전역의 하늘까지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미에르의 용기와 지혜에 감사를 표했고 루미에르는 자신이 발견한 별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밤하늘을 관찰하곤 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곁에는 별들의 정령 미라가 함께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라벨레트 마을에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